야, 진짜 아무리 실전 싸움에 가장 근접한 투기 종목이 격투기라지만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실 선수들은 신성한 옥타곤 위에서 말 그대로 평생 후회하고 이불킥할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인데요. 놀랍게도 존 존스의 눈찌르기는 애교에 불과합니다. 로블로, 서밍, 펜스 잡기 등 온갖 반칙이 난무하는 UFC이지만 웬만한 반칙은 경기의 일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합 내부적으로만 제재를 가하기 마련이며 존 존스처럼 매 경기마다 반칙을 하더라도 방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UFC에는 온갖 희귀한 사건들을 저지른 뒤 재입성이 영원히 막혀버린 말 그대로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수많은 괴짜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길래 영원히 UFC로 돌아오지 말라는 살벌한 통보를 받았을까요? 오늘은 UFC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된 10명의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넘버 1. 존 헤스. 1995년 UFC5에 출전한 존 헤스는 체급도 규칙도 없던 낭만의 시대에서 폭력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장 2m 1cm, 체중 134kg으로 현재 기준으로도 슈퍼 헤비급에 속하는 그는 그저 잡히는 대로 패버리는 묻지마 폭행을 시전, 지금은 금지된 기술인 척추까지 가격합니다. 심지어 당시에도 금지됐던 서밍까지 저질러버린 그는 니드랍, 직접적으로 목 조르기, 머리카락 잡기, 뒤통수 때리기 등 길거리 싸움꾼도 꺼려할 만한 잔인한 실전 기술을 꺼내는데요. 그 결과 108kg의 상대방이 끔찍하게 작살나면서 도저히 스포츠라고는 볼 수 없는 양상 끝에 보다 못한 레프리가 경기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헤스는 승리와는 별개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깁니다. 바로 무규칙에 가까웠던 당시 UFC 기준으로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눈찌르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승리는 인정됐으나 이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UFC 역사상 최초로 $2,000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죠. 그러자 헤스는 UFC는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이라며 본인은 무규칙에 걸맞는 실전 싸움 수준의 경기를 했다고 억울함을 표출하며 UFC 수뇌부를 향해 독서를 날렸습니다. 이에 UFC 공동 설립자인 아트 데이비가 그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면서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 UFC 무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헤스는 1년 뒤 비토 벨포트와 맞붙었으며 12초 만에 KO를 당하고 선수 생활을 마쳤습니다. And flying across the ring is Big John Hess, and he scores quick. Oh, this is over. And Anderson can't see out of his right eye. And Hess attacks him. 넘버 2. 헤나토 소브랄. 발음 조심해야 되겠다. 끈적끈적한 그래플러 헤나토 소브랄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댄 핸더슨, 척 리델, 효도로 등 당대 최강의 선수들과 싸웠던 강자입니다. 그는 2000년 UFC에 입성했으나 신통치 못한 성적으로 방출됐고 2005년에 UFC로 복귀하여 통산 30승 8패 19피니시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007년 데이빗 히스와 싸우게 된 그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짓밟아버리는데요. 브라질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레슬러이자 주짓수 블랙벨트인 그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면서 캔버스에 피가 고일 정도로 끔찍한 미스매치를 연출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굳혀가던 소브랄은 아나콘다 초크로 마무리에 성공했으나 UFC 영구 퇴출이라는 강력한 처분을 받습니다. 바로 데이빗의 트래시 토크를 벼르고 있던 소브랄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초크를 풀어주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그는 과도하게 응징을 가했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승자 인터뷰를 진행할 때까지 상대를 용서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초크에 관한 질문에 의도적으로 놔주지 않았다며 데이빗은 아주 나쁜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를 끝으로 UFC를 나가게 된 소브랄은 2013년까지 37승 12패를 기록한 뒤 선수 생활을 마쳤습니다. 넘버 3. War Machine. 2021년 3월이죠.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아무튼 약 5년 전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워머신은 어릴 때부터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약물 중독,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당시 중학생이었던 워머신은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바람에 트라우마로 자리잡고 말았습니다. 또한 새아빠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폭력성이 나날이 짙어지던 워머신은 MMA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으나 UFC 2경기 만에 퇴출되고 마는데요. TOF 시리즈에서 범상치 않은 캐릭터로 화제를 모았던 워머신은 이를 토대로 UFC에 진출해서 1승 1패를 거뒀지만 SNS에 이상한 글을 올리는 바람에 방출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전 UFC 미들급 챔피언 에반 테너가 사막에서 조난을 당해 사망했고, 이를 두고 워머신이 테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 것이죠. 심지어 부검 결과 조난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지만 워머신은 끝까지 게시글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인 모독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자 UFC 측은 워머신을 제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워머신은 오바마 대통령에 관한 루머를 퍼뜨리다가 벨라토르 진출이 취소됐고, 이후에도 온갖 사건을 저지르다가 결국 3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Number 4. Paul Daly. 2020년 6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폴 데일리가 언제나 구타를 유발하는 조시 코시책을 만납니다.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파이팅 스타일마저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데일리. 그런 그가 전략적인 코시책을 상대하자 이득만 취하는 움직임에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이때 코시책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헐리우드 액션이 나오는데요. 반칙 니킥이 스치면서 지나가는 듯 보였으나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온몸으로 어필하면서 자칫하면 반칙 패배가 될 수 있는 대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행히 감점에 그쳤지만 능글맞은 태도에 폭발해버린 데일리는 결국 감정적으로 싸우다가 패배합니다. 주먹을 낼 때마다 레슬링에 끌려갔던 그는 3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분노를 삭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채로 시합을 망치게 된 데일리. 그러던 이때 벼르고 있던 데일리가 사고를 치고 마는데요. 자신의 최대 장기인 레프트 훅을 발사하면서 거구의 머글리아타 주심에게 강한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즉각적으로 방출된 데일리는 이후 여러 단체를 전전하다가 벨라토르에 입성했으며 2022년까지 43승 2무 18패 35KO라는 화끈한 전적을 남겼습니다. Again. Yeah, that's a miss. Oh! Number 5. Matt Riddle. 2008년 TOF에 참가하여 프로 데뷔전을 UFC에서 치렀던 맷 리들은 선수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탑 컨텐더로 활약했을 인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뉴욕 레슬링 챔피언이었던 그는 존 존스와 2번이나 맞붙어서 승리했으며 아마추어 1전 만에 UFC로 입성하여 9승 3패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맷 리들은 뛰어난 기량을 갖춘 데다 잘생긴 외모로 상품성까지 출중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9승 3패의 성적이 7승 3패 2 무효로 뒤바뀌고 마는데요. 그는 크리스 클레멘츠를 암트라잉글로 격파했지만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오는 바람에 승리 기록이 취소됐고 7개월 뒤 또다시 대마초가 적발되면서 채 밀스에게 거둔 판정승이 무효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갱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UFC로부터 영구적으로 퇴출된 맷 리들은 이후 프로레슬링으로 넘어가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신인 시절부터 남다른 실력으로 화제를 일으키던 그는 WWE US 챔피언과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하는 등 세계 최고의 프로레슬링 단체에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사실 그는 UFC 역대 테이크다운 방어율 3위를 기록했을 만큼 UFC에 남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대해 맷 리들은 UFC 활동 당시 데이나 화이트가 유독 자신에게만 냉정했다며 2023년 WWE에서 방출된 이유도 UFC와 WWE의 합병에 따른 예산 삭감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weapons of a southpaw. Number 6. 티아고 실바. 2010년까지 14승 2패를 기록하던 티아고 실바는 특유의 마초적인 스타일로 라이트 헤비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임드 선수들을 잡아내며 상위권에서 활약하던 그는 브랜든 베라에게 굴욕을 선사하는 미스매치를 연출하기도 했죠. 그러나 경기 직후의 약물 검사에서 인간의 것이 아닌 소변을 제출한 티아고는 머지않아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데요. 그는 무패의 신성을 상대로 암트라잉글을 잡아내지만 이번에는 대마초 성분이 검출, 결국 2번의 승리 기록이 모두 무효 경기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맷 해밀과의 시합에서 체중을 1kg이나 초과한 티아고는 약물도 개체 실패도 아닌 다른 이유로 방출됩니다. 바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서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UFC 퇴출은 물론 즉각적으로 체포된 것이죠. 그러나 얼마 뒤 아내의 브라질 귀국으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자 석방과 함께 UFC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렇게 복귀가 진행되는 듯 싶었으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들이 입수되면서 결국 맷 해밀전을 끝으로 UFC를 떠나게 됩니다.
not sure that's a conditioning. Number 7. 후지마르 파울 호레스. 아까 소개한 초크를 놔주지 않던 소브랄도 이번 순서인 후지마르 팔라레스와 비교하면 신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초크의 경우 의식을 잃기까지 수초가 소요되고 기절을 하더라도 수초 안에 깨어난다면 큰 데미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팔라레스는 1초만 지체돼도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작살나는 말 그대로 장애가 발생하는 관절기를 상대가 비명을 지르는데도 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상 행동이 시작된 것은 2010년 토마스 드발과의 시합인데요. 그는 힐옥을 잡은 채로 끝까지 그립을 유지하다가 90일간의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업자 정신을 파괴하며 구설수에 오르게 된 팔라레스는 이후 약물까지 적발되면서 또다시 징계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2013년 마이크 피어스와의 시합에서 30초 만에 힐옥을 장렬, 아니나 다를까 풀어주지 않으면서 UFC로부터 영구적으로 퇴출됩니다. 결국 다른 단체로 넘어간 팔라레스는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데요. 스티브 칼, 존 피치, 제이크 쉴즈를 상대로 똑같은 사건을 저지르면서 결국 WSOF에서도 방출 통보를 받습니다. 참고로 팔라레스는 WSOF 퇴출 이후 1승 1무 7패로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으며 이상 행동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격투기 팬들 사이에선 그의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Number 8. 제이슨 하이. 때는 2014년 18승 4패를 질주하던 제이슨 하이가 20승 7패 하파일 도스 안요스를 만납니다. 강력한 그래플러로 레슬링과 주짓수도 뛰어나지만 스탠딩 타격 역시 상당히 위협적인 제이슨. 그런 다양한 무기를 바탕으로 까다로운 안요스를 요리합니다. 이에 거칠게 붙어보지만 테크닉으로 압도하는 제이슨. 그렇게 전반전을 리드하고 있었으나 서밍에 당하면서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엄지손가락에 눈을 찔려버린 제이슨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무난하던 흐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컨디션이 떨어지자 자신감이 사라져버린 그는 특히 타격 디펜스에서 커다란 허점을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따라잡힌 제이슨은 끝내 2라운드를 넘기지 못하는데요. 한 번의 다운 이후 해머링 연타를 허용하면서 레프리 스탑으로 통안의 패배를 당합니다. 그렇게 대어를 놓쳐버린 제이슨은 설상가상으로 파이터 인생에도 치명상을 입습니다. 바로 영상이 잡히진 않았으나 레프리 스탑이 빨랐다는 이유로 심판을 밀치는 바람에 폭력 행위로 간주되어 즉각 퇴출이 결정된 것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래전부터 데이나 화이트는 심판을 향한 위협 행동을 볼 때마다 길길이 날뛰고는 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제대로 찍혀버린 제이슨은 WSOF에서 2연속 KO를 거뒀지만 UFC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Number 9. 루슬란 마고메도프. 루슬란 마고메도프는 하빕과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막강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레슬링은 물론 스탠딩 타격까지 뛰어난 그는 UFC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팀 실비아를 잡아냈으며 UFC 3연승을 거머쥐면서 통산 14승 1패 6피니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 루슬란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은 반도핑 정책을 3번이나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우사다 도입 이후 한창 시끄러웠던 2010년대 중반 불법 약물이 최초로 적발된 루슬란은 두 번째까지는 그런대로 넘어갔으나 그 뒤 약물 검사 자체를 거부했고 그 결과 우사다로부터 평생 출전 금지라는 역대급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UFC에서 방출된 루슬란은 예전의 포스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그는 4년간의 공백 이후 러시아 무대로 복귀하지만 졸전을 벌이다가 진땀 승리를 거머쥐고 이후에도 기량 회복에 실패하면서 약물 적발 이후 1승 2패로 선수 생활을 마칩니다. 즉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우사다가 도입된 뒤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약물에 걸렸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상당히 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루슬란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필이면 그가 첫 번째 타자가 되는 바람에 약간 본보기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Number 10. 이고르 세베리누. 2024년 8승 무패 8피니시로 UFC에 입성한 이고르 세베리누는 안드레 리마를 상대로 슈퍼루키의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시원시원한 스탠딩과 태클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의 리듬을 끊어주며 하이페이스로 내달리던 그는 2라운드 중반까지 5차례나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면서 올해의 신인에 뽑힐 만한 잠재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시종일관 압도하고 있었으나 팔라레스도 갸우뚱거릴 것 같은 괴상한 행동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바로 바지 잡기와 동시에 물어뜯기를 시전하면서 승리를 굳혀가던 경기를 스스로 걷어차버립니다. 이로 인해 시합이 중단되고 클로즈업을 당겨보자 존 헤스도 울고 갈 만한 끔찍한 반칙이 드러납니다. 바로 깨문 자국이 삼두 위로 선명하게 새겨지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반칙 패배로 종결된 것이죠. 그 결과 슈퍼루키 이고르는 1시간 만에 방출됐으며 피해자인 안드레 리마는 이번 사건을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삼두에 새겨진 이고르의 치열 자국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예, 오늘은 UFC에서 영원히 사라진 10명의 선수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BJ 펜, 제이슨 밀러 등이 경기장 밖에서의 사건 사고로 금지됐으며 무하마드 모카예프의 경우 영구 퇴출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이나 화이트에게 역대급으로 찍힌 만큼 재입성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